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실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필 던지고 막 이런 게 한때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나도 그걸 막 해봤어. 근데 너무 어설프게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이제 교육자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뭐였냐면 내가 하는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를 점점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에 항상 트렌드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저기서 만날 거야.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런 커뮤니티의 요소인 교육이 앞으로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를 세우기 전에는 강사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강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는 했었고 대부분의 제너레이션은 다 가르쳐 본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부터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 쫙 다 가르쳤었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제 프리랜서가 많거든요. 프리랜서의 삶을 많이 살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한 1년 반 정도는 건설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생 때 제 꿈은 그 통역사였어요. 그때 전 전공이 러시아어기도 해서 러시아랑 영어랑 이런 언어를 좀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되게 막연하게 대학교 내내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4학년쯤에 실제로 그때 되게 고민의 기로였어요. 통역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또 가야 되고 아니면은 회사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뭐 하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은 둘 다 준비해요. 둘 다 준비를 해서 되는 게 내 길이다. 약간 이게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막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서 두 개 다 했는데 다행히 통역대학원이 2차가 떨어졌어요. 근데 회사는 붙었어. 그래서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통역사가 조금 더 되고 싶었어 그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갔는데 제가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외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통역 일을 좀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약간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봤을 때 열심히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열심히 또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열심히 살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한다라는 말을 듣기가 일단 1번 싫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가서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는 언제 나왔냐면 박수 칠 때 떠났어요. 그냥 힘들어서 나갈게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여기 있어도 네가 지금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은 저는 떠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어요. 난 되게 자신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근자감이 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입사를 할 때 회장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네를 내가 왜 뽑아야 되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나도 당돌하게 회장님 저는 딱 2년만 일할 거예요. 제가 원래 꿈이 통역사거든요. 이러면서 저 근데 여기서 경험을 좀 쌓고 싶어서 2년 동안만 딱 일할 건데 대신에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 나도 몰라 지금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인턴 나부랭이가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안 뽑힐 줄 알았는데 뽑혔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진짜 나는 뼈를 갈아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밤새 했던 것 같아.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거기서 제가 인턴이라서 못해요 이러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게 자재를 구매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외국어로 했고 이제 기술자분들 통역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통역이 내 길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저 멋있어 보여. 저거 해야지 이랬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나랑 안 맞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사실 여기 온 게 통역사가 되려고 발판을 쌓으려고 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되게 방황을 좀 했어요. 그때 제가 한 25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했었어요. 러시아라는 말이 되게 사람도 싫어지고 언어도 싫어지고 거기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내 몸에서 이 러시아를 다 빼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단순하냐면 내 몸에서 러시아를 빼고 싶다 하는 순간 어떻게 빼지를 고민하다가 그럼 반대되는 곳을 가면 되겠다. 러시아의 반대는 미국인 거야. 세상 단순해. 근데 뭐 그럼 미국에 누가 있었냐? 없어. 그냥 학생 비자를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가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맨하탄에 있었거든요. 그 뉴욕으로 갔는데 한두 달은 퇴직금으로 이제 룰루랄라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더라고. 잡을 막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학생 비자로 갔잖아요. 잡을 얻기도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한 100개를 그냥 다 어플리케이션을 썼어요. 안 올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항상 생각이 뭐가 있냐면 지원은 공짜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감내만 하면 되냐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감내만 있으면 돼. 근데 붙을 거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한두 군데가 붙었어. 그래서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냥 있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뉴욕이잖아. 유엔을 가야겠다. 난 너무 단순한 사람이야. 또 막 유엔의 부서가 됐다 마나요? 막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 다 모든 유엔 거기 부서에 인턴조차도 석사 이상, 석사 아니면 입학이라도 했어야 돼.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되게 모호하게 썼어요. 석사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 추구한 이 말이 도대체 뭔지 자기가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네가 입학이라도 해야 돼. 너무 안타깝다. 어디 입학이라도 하고 다시 지원하렴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대학원 갈게. 하고 또 막 대학원을 준비합니다. 뉴욕에서. 그때 당시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 막 이렇게 유엔을 가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원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휴먼 라이트 그래 나 원래 관심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 과를 막 준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허세였죠. 유엔이라는 멋진 데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만료될 때쯤에 잠깐 한국을 들렸어야 됐어요. 또 놀면 뭐해? 그래서 그 영어 강사 강의를 잠깐 파트로 하자 해가지고 영어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첫날 이거다. 그게 한 27살 정도였고 그때 이거다 라고 하는 거를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왜 통역사가 안 맞았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통역사는 그림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대 나는 자꾸. 학원 강사는 선생님이니까 애들이 날 다 쳐다봐. 그 눈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 길로 가야겠고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느 집단에 가나 관찰을 먼저 해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들을 먼저 관찰하고 분석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1타 강사라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다 사서 쉐도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말투가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많은 강사들의 말이 지금 집결된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칭법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되는 애들이 눈에 밟혀요. 한 명이라도 나는 누수가 나면 안 되는 거야. 한 명이라도 성과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모티베이션 시키지? 어떻게 하면 과제를 계속 올리게 하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하지? 그래서 소리 튜닝, 소리 불러 이런 것들이 생긴 다 모든 이유가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생각이 나고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냐면 나랑 맞지 않는 옷을 내가 따라할 때가 있었어.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어떤 스타 강사를 봤더니 수강생한테 막대하는 거야. 분필 던지고 막 이런 게 한때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저걸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나도 그걸 막 해봤어. 너무 어설프게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막 부모님이 막 연락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실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다 쳐다보고 그게 너무 재미있고 약간 쇼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육자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뭐였냐면 내가 하는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를 점점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특히 아이들은 그 나이 때 한 사람의 선생님이 한 말로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는 배우 해도 되겠다.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내가 말하는 거에 굉장히 조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한마디에 이 친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고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누군가를 따라해서 이 친구의 소울에 상처를 줬던 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립되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저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냥 다 쫓아 하는 거야. 내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고 까이고 상처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빠르게 생기지 않아요. 초반에는 나한테 완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상대방에게. 어느 순간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안 그런 강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성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때 1타 강사였는데 왜 저렇게 되셨지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한테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회사를 저는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회사를 차린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이제 YBM에서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가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따로 강의 문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때도 그냥 1인 강사죠. 1인 강사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프면 이 일을 못하네. 아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은데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벌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건 나 같은 사람이 한 5명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코치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사업인 것 같아요. 그때 한 5명 정도의 코치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은 수강생을 몰아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마케팅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라는 거가 시작된 거죠. 구조가 잡히기 시작한 거죠.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이제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게 사업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2022년도니까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에 항상 트렌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YBM이나 파고다 같이 막 한 번에 강의실에 막 1000명 들어와서 막 했던 거 혹시 해보셨어요? 막 토익 같은 거 있잖아. 그랬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나 뭐 그런 것처럼 이제 VOD 시장이 이제 뜨기 시작했던 게 있었고 자 이제는 어떤 시장으로 갈까의 타이밍인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하이브리드가 필요할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와서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자 이제 모든 사무실이나 이런 빌딩들은 사라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메타버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저기서 만날 거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고 누군가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거는 푸시 알람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가 제가 앞으로의 모토예요. 이런 커뮤니티의 요소인 교육이 앞으로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